안녕하세요. 전야광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 82세 할머니가 새벽 2시에 119를 부르게 된 사연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할머니는 침실 환경 때문에 한 달 동안 병원을 3곳이나 다니셨어요. 목 디스크로 정형외과에서 80만원, 수면장애로 신경과에서 60만원, 호흡기 문제로 내과에서 또 60만원, 총 200만원이 넘는 병원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문제가 잠자리와 관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집에서 자는 환경을 점검해 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침실을 조금씩 바꿔봤는데 정말 믿기 어려운 변화가 있었어요. 단돈 5만원만 투자했는데 말이에요. 물론 의학적 치료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전보다 훨씬 편안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할머니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65세 이상이 절대 조심해야 할 침실 환경에 대해 말씀드릴 겸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이 뻣뻣하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잠이 잘 안 오신다면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첫 번째 절대 규칙. 베개 높이 하나가 응급 실행을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아찔한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우리 아파트 78세 할아버지가 새벽 3시에 갑자기 목을 못 돌리겠다면서 응급실에 실려가신 일이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검사해보니 목뼈 주변 근육이 심하게 경직되어 있었고 의사 선생님이 평소에 목에 무리를 주는 자세로 자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시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는 평생 베개를 2개씩 쪼개서 쓰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목뼈 주변이 딱딱해지니까 문제가 된 거죠. 의학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나이가 들수록 목뼈 사이의 디스크가 얇아지고 인대도 유연성을 잃는다고 해요. 그런 상태에서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과도하게 구부러져서 혈관과 신경이 압박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65세 이상은 혈관 탄력성도 떨어지니까 조금만 압박받아도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의사들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베개 높이를 확 낮춰보셨어요. 손가락 2-3개 정도 높이로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아침 목 뻣뻣함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근처 동네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20년간 높은 베개를 쓰시다가 낮춤 베개로 바꾸고 나서 밤중에 뒤척이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정말 후회된다고 하시더군요. 의료진들이 권하는 적정 베개 높이는 누웠을 때 목과 척추가 자연스러운 일직선을 이루는 높이래요. 너무 높으면 목 디스크 위험이 있고 너무 낮으면 기도가 좁아져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베개 재질도 중요하대요. 너무 딱딱한 메모리 폼보다는 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지지력 있는 폴리에스터 재질이 시니어에게는 더 적합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해요. 두 번째 절대 규칙. 매트리스 하나가 수술대와 집을 가른다고 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실화예요. 우리 동네 76세 할머니가 허리 때문에 5년간 고생하시다가 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권받으셨어요. 수술비만 3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술이 무서워서 일단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고 하시면서 매트리스부터 점검해 보셨어요. 알고 보니까 20년 된 스프링 매트리스를 쓰고 계셨는데 중간 부분이 완전히 푹 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때마다 허리가 과도하게 휘어졌던 거죠. 정형외과 의사들이 말하길 나이가 들수록 허리뼈 사이 디스크가 얇아지고 주변 근육도 약해진다고 해요. 그런 상태에서 잘못된 자세로 계속 자면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새 매트리스를 살 형편은 안 되니까 토퍼라도 하나 깔아보자고 하셨어요. 두꺼운 메모리 폼 토퍼를 깔고 나니까 정말 신기한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한 달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석 달 후에는 진통제를 거의 안 먹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 얘기는 자연스럽게 없어졌고요. 의학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시니어에게는 너무 푹신하지도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 단단한
잠이 가장 좋다고 해요. 체중에 따라 적당히 들어가면서도 척추의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은 유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웃 할아버지도 포포 하나로 20년간 먹던 소염 진통제를 끊으셨다고 해요. 잠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면서 정말 후회하신다고 하더군요. 경제적으로 부담되시면 새 매트리스 대신 3-4cm 두께의 토퍼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해요. 세 번째 절대 규칙. 침실 온습도 하나가 119 신고를 결정해요. 작년 여름에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서만 한 달 동안 어르신 3분이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가셨거든요. 모두 같은 이유였어요. 에어컨 없이 무더운 침실에서 주무시다가 탈수와 열사병 증세가 온 거예요. 그중 한 분은 체온이 39도까지 올라가서 정말 위험했다고 하더라고요. 의료진들이 설명하기를 65세 이상은 체온 조절 능력이 젊은 사람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온도에서도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겨울에는 너무 추운 침실에서 자시다가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고 의학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어요. 적정 침실 온도를 의사들이 권하는 건 20에서 22도 정도래요. 이 온도에서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고 연구 결과들이 보여준다고 해요. 에어컨이 없으시면 선풍기 활용법이 중요해요. 직접 몸에 바람을 쐬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천장이나 벽 쪽으로 바람을 보내서 공기만 순환시켜주면 2에서 3도는 시원해진다고 해요. 습도도 정말 중요하대요. 너무 건조하면 호흡기 점막이 말라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고 너무 습하면 곰팡이가 번식해서 폐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의사들이 말해요. 적정 습도는 50에서 60% 정도인데 간단하게는 젖은 수건을 걸어두거나 물그릇을 놓는 것만으로도 10% 정도는 습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해요. 근처 할머니는 작은 가습기 하나로 겨울철 감기를 거의 안 걸리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목도 덜 마르고 기침도 줄어들었다면서 정말 좋아하시더군요. 네 번째 절대 규칙. 침실 조명 하나가 수면제와 자연수면을 가른다고 해요. 우리 아파트 75세 할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몇 달간 잠이 안 와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수면제를 처방해 주시더래요. 그런데 약에 의존하기 싫어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화장실 갈 때를 대비해서 밤새 형광등을 켜놓고 자는 습관이 문제였어요. 수면 전문의들이 설명하길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해요. 그런데 밤에 밝은 빛을 쐬면 이 적은 멜라토닌마저 억제되어서 잠이 더 안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하얀 형광등이나 파란 LED 불빛은 뇌를 완전히 각성시켜서 아직 낮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고 신경과 의사들이 말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형광등 대신 따뜻한 색의 작은 스탠드로 바꿔보셨어요.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엔 완전히 불을 끄시고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2주 만에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에서 20분으로 줄어들었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4에서 5분에서 1에서 2분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수면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휴대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도 완전히 끄라고 해요.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멜라토닌을 거의 완전히 차단해버린다고 연구 결과들이 보여준다고 해요. 이웃 할머니도 침실 조명을 은은한 걸로 바꾸고 나서 새벽 3시, 5시에 깨는 게 거의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훨씬 개운하다면서 진작 바꿀 걸 후회하신다고 하더군요. 5번째 절대 규칙. 침실 공기 하나가 한 달 입원과 집을 가른다고 해요. 정말 무서운 실화를 들려드리길. 우리 동네 74세 할머니가 곰팡이 핀 침실에서 자시다가 폐렴에 걸려서 한 달간 입원하셨어요. 병원비만 120만 원이 넘게 나왔고 지금도 후유증으로 기침을 하시고 계세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호흡기 전문의가 설명하시길 곰팡이 포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호흡할 때마다 폐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특히 65세 이상은 면역력이 약해져
위험해져서 이런 곰팡이에 매우 취약하다고 경고하시더라고요. 이 할머니 집에 가보니까 정말 심각했어요. 백지 곳곳에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습도계로 재보니까 80%가 넘었더라고요. 공기도 눅눅하고 기괴한 냄새까지 났어요. 의학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곰팡이는 습도 70% 이상에서 급속도로 번식하고 한 번 생기면 완전히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하더라고요. 환기는 정말 생명과 직결된 문제래요.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30분씩 창문을 활짝 열어서 공기를 완전히 바꿔주는 게 필수라고 의사들이 강조해요.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최소 5-10분은 환기를 해야 한다고 해요. 실내 공기가 오히려 더 오염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침구류 관리도 정말 중요하대요. 진먼지 진드기는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만 죽는다고 알레르기 전문의들이 말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햇볕에 완전히 말려야 한다고 해요. 베개 커버나 이불 커버는 3일에 한 번씩 갈아주라고 해요. 우리가 자는 동안 나오는 각질과 땀이 진드기들의 먹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좋지만 없으시면 공기정화 식물을 추천해요. 특히 산세베리아는 밤에도 산소를 만들어내고 공기 중 독성 물질도 걸러준다고 연구 결과들이 보여준다고 해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5만원 완벽 투자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실제로 이 방법으로 침실을 바꾸고 나서 모두 만족하고 계신 검증된 방법이에요. 첫 번째, 베개에 12,000원에서 15,000원 투자하세요. 다이소나 이마트에서 높이 조절 가능한 폴리에스터 베개를 사시면 돼요. 비싼 브랜드보다는 높이 조절 기능이 더 중요해요. 우리 아파트 할아버지는 이것 하나만 바꾸고도 목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매트리스 도포에 18,000원에서 2만원 투자하세요. 쿠팡이나 온라인에서 3에서 4cm 두께 메모리 폼 도포를 구매하시면 돼요. 너무 저렴한 건 한 달 만에 푹 꺼지니까 적당한 가격대로 선택하세요. 근처 할머니는 도포 하나로 허리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디지털 온습도계에 4,000원에서 5,000원 투자하세요. 이것만 있어도 언제 환기해야 하는지, 언제 가습기를 틀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감으로만 하던 습도 관리를 과학적으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번째, 따뜻한 습 LED 스탠드에 6,000원에서 8,000원 투자하세요. 밝기 조절 기능이 있는 걸로 선택하시고 절대 하얀 불빛은 피하세요. 우리 동네 할아버지는 조명만 바꾸고도 수면제 없이 잠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 남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산세베리아 같은 공기 정화 식물이나 습도 조절용 수건거리를 하나 사세요. 작은 투자지만 공기 질이 확실히 달라져요. 이렇게 정확히 5만원이면 침실이 완전히 변신해요. 200만원짜리 고급 침실 못지않게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가 완성되거든요. 실제로 이 방법을 따라 하신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같이 진작 이렇게 할 거리라고 후회하고 계세요. 병원비도 줄고 잠도 훨씬 편안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비싼 제품이 아니라 올바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5만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절대 규칙 꼭 기억하세요. 베개 높이 조절로 목 건강 지키기 토퍼로, 허리 보호하기, 온습도 관리로 체온 조절하기, 조명 개선으로 자연 수면 찾기, 공기 관리로 호흡기 건강 지키기. 이 5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응급실 갈 위험을 확 줄일 수 있고 5만원 투자로 200만원 병원비를 아낄 수 있어요. 물론 아프시면 꼭 병원에 가셔야 하지만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침실을 만들어도 정작 잠드는 방법을 모르면 여전히 새벽 2시, 4시에 깨서 고생하실 수 있잖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의사들도 놀란다는 5분 안에 잠드는 할머니만의 비밀 기법을 공개할 거예요.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침실 고민도 들려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더 좋은 팁들을 준비해 드릴게요. 우리 모두 건강하고 편안한
편안한 잠자리에서 푹 주무시길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